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지금 승차 대난, 택시 대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택시를 잡기가 엄청나게 힘든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택시 부재 해제를 함으로써 지금 이 승차난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완전 부재 해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그것을 풀어보고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면적으로 다 해제를 한 상태에서 낮 시간대보다는 밤 시간대 나와서 일을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재는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 시간대, 요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해달라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던 분이 밤에 굳이 나와서 일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또 고안해낸 게 이 할증 시간, 심야 할증 시간이 현재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것을 좀 앞당겨갖고 10시까지 땡기는 방안입니다. 이 할증 시간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 논의되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시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승차 대라는 말이죠. 이게 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총 영업 건수인데요. 지금 이 회색 바탕으로는 9시 영업 제한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이제 영업 제한이 이제 풀린 4월 18일 이후입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이렇게 월등하게 심야 택시 승차난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대.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분산시키고 또 일반 택시들도 저녁에 나와서 좀 일 좀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그나마 지금 심야 할증 시간을 10시까지 땡긴 건데요. 서울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오전 4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심야 할증은 심야 시간대 택시 요금이 20% 추가되는 제도이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심야 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과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198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시간대 변동 없이 계속 운영돼 왔다. 그간 택시 업계의 요구에 따라 택시 할증 시간대 변경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요금 인상 부담에 따른 시민 반발에 제동이 열렸다. 이 시민들이 반발을 계속 해왔어요. 택시 요금 오르는 것부터가 일단 무조건 택시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시민들이 전부 다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승차난에 허덕이는 이런 시기가 온 거고요. 이것은 다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서울시가 심야 할증 시간대를 앞당기려는 것은 심야 시간대의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심야 시간대 0시부터 오전 2시 택시 이용 승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에 그쳐 심야 시간 택시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 택시 한시적 부재 해제와 무단 휴업 택시 관리, 심야 전용 택시 구조 운영 시간 변경, 법인 택시 기사 야간 운행 비율 증대,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 집중 단속 등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이 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개인 택시 한시적 부재 해제하고 그다음에 구조 운영 시간이 5시로 지금 앞당겨져 있죠.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종로, 그 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는 이런 콜 골라받기 하거나 이런 택시들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할증 시간대를 확대하며 운행하는 택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정이 다가오면 운행을 하지 않던 개인 택시들도 할증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운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택시업계도 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해왔다. 법인 택시와 달리 서울의 개인 택시는 가나다조로 나눠 이들을 근무하면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심야 할증 시간대를 확대하면 택시 수입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택시 공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이 할증 시간이 앞당겨지면요, 그 할증 시간대 일할 것으로 저는 더 많은 택시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 택시 부재 해제가 먼저 우선적이겠죠. 운행 시간이 이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증 시간만 또 느린다고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쯤에 개인 택시 이 조합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난 적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요. 그 중에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말하는 그런 수수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뭐 65세 이상 자격 유지 검사라든가 택시의 고속도로 아니면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해서 허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요, 택시 요금이 5년에서 6년에 걸쳐 5단계를 거쳐 인상하는 데 반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토부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이준석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택시 N미터기 도입으로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과 전기택시 등 친환경 택시에 대한 지원, 보험료와 같은 택시 사업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택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되도록 긴밀히 소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우리 택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택시에게 실질적인 그런 정책은 무엇이냐? 당연히 뭐 전국적으로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의 부재 해제와 그 다음에 요금 자유를 하겠죠. 우리도 신고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탄력 요금제가 있어야겠고요. 심야 시간이 앞당겨져야 되는 겁니다. 심야 택시 대란은 우리나라 택시 산업의 고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한국은 인구 대비 택시가 가장 많은 나라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택시는 24만 9,976대로 인구 206명당 한 대 비율이다. 우리와 택시 비숫자가 비슷한 일본은 505명당 한 대. 그런데도 지금 일본은 택시 대란이 없어요. 오히려 1인당 505명당 한 명이고 한 대이고, 우리는 206명당 한 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택시 대란이죠. 근데 밤에 택시를 밟지 못해 고단한 기가 대란을 겪고 있다.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요금 때문에 택시들이 운행을 접는 탓이다. 낮에는 빈차가 남아 돌고 밤에는 택시가 부족한 이유이다. 또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밤에 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을 가해, 이 택시기사에게 운행 중에라든가 이 서 있을 때 이 택시기사에게 행해지는 이런 폭력도 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카카오 프로 멤버십 같은 경우는 프로 멤버십 같은 경우는 뭐 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때 이런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 멤버십에서는 그런 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이런 폭력으로 택시 승객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루되었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런 실질적인 대안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또 시급한 문제로는 이 탄력 요금제죠. 이 탄력 요금제 지금 카카오 측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탄력 요금제는 택시 수요에 따라 정해진 상하한선 내에서 요금이 변동하는 구조다. 카카오티, 벤티, 타다 넥스트, IM 택시 등 대형 승합 택시에서는 탄력 요금제, 서울은 0.8배에서 4배까지 강제 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심야 수요 피크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 기사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승객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4월 개정 여객 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모든 택시는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배 영업에선 적용이 불가하지만 플랫폼 앱을 통해 호출을 받는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하지만 아직 중형 택시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한 플랫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택시들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만 있고 우리 일반 택시에게는 이런 탄력 요금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할 수도 없어요. 미터기 때문에 결국은 N미터기를 빨리 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개인 택시 전면 부재와 그 다음에 할증 시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할증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탄력 요금제 이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법인 택시에 관련돼서는 뭐 중공영제도 필요한 사항들이긴 하지만 이 중공영제가 실행되려면은 되게 하려면은 많은 문제들이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뭐 시민들이라든가 버스 업계라든가 이런 다른 업계들에게 이런 또 이해를 또 시켜야 할 것이며 또 이게 정부의 또 돈이 세금이 또 투입되는 거라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천천히 해야 할 그런 과정들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할증 시간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증 시간이 빨리 좀 앞당기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부재도 있을 거야. 같이 해야겠죠. 개인 택시 부재 해제와 그 다음에 할증 시간 앞당기는 거, 그 다음에 탄력 요금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택시에 현황된 문제들입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그런 우리 택시에 대한 정책들이 5월달 되면 일단 대선이 바뀌어야겠죠. 이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지금 지금 현재 정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정권에서 이것을 할리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좀 뭐랄까요?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또 이 정권이 바뀌어서도 또 많은 또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택시 업계에 대한 약속, 이 택시에 관련된 정책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빨리 실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할증 시간은 무엇보다 더 빨리 결정되는 게 좋겠죠.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에 십자가 모양 미카엘 택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